안녕하세요. 어떻게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공부 열심히 많이 했죠. 시험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해서 여러분들이 지방직과 서울시를 시험을 보게 될 텐데, 마무리 이것을 라이브 특강을 통해 가지고 잘 정리해서 오늘의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가끔은 헷갈리면서 여기에 오답이 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여기에 한번 마무리를 통해서 정리해 보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요, 보통 한 페이지에 한 5개라든가 이 정도 선택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머릿속에 저장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새롭게 이제 정답을 찾아가지고 하려면 참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 옳은 것은 O요, 틀린 것은 X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미 다 OX가 표시가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밑줄 그어진 것은 X가 될 것이고 밑줄이 없는 것은 O가 되겠습니다. 근데 X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 그 밑에 바로 잡는 내용도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요, 마무리 시간에는 새로운 것을 완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그죠? 또 자기가 바로 잡기보다는 이미 바로 잡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자꾸 머릿속에 저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정리했으니까요, 한번 같이 쭉 보는 걸로 하시고요. 물론 저는 한 페이지 한 5개 정도 본다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전체를 다 한번 쭉 훑어서 행제학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마무리 정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요, 1번 돼 있는데 거버먼트, 거버넌스 이런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안 다뤄도 되겠죠. 그죠? 하면서 2번 보자. 그럼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이걸 구분하잖아요. 그죠? 하면서는 보수주의 하면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지지하는 거죠. 따라서 시장을 신뢰하면서 국가를 불신하기 때문에 정부 개입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나 보수주의는 또 한편은 기독교 보수주의가 있다는 거죠. 그쪽은 오히려 종교교육이라든가, 그죠? 낙태 금지 이런 걸 위해서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수주의 하면 딱 두 가지를 구분해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는 뭐예요? 바로 시장 경제 이쪽 측면에서는 국가 개입을 반대한다. 그러나 종교 윤리적으로는 오히려 국가 개입을 찬성한다. 이걸 잘 생각하면서 봐줄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돼 있죠. 행정의 정책 형성 기능을 중시하는 것이 통치 기능설이죠. 그럼 통치 기능설은 행정의 정책 형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정치행정 이론론이죠. 그런데 이런 통치 기능설 정치행정 이론을 강조한 것이 뭐예요? 사회적 능률성입니다. 그럼 사회적 능률성은 바로 어떤 행정이 사회 목적의 실현이라든가 인간가치 구현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런 어떤 통치 기술은 국가의 정책 형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바로 국가의 어떤 자기 책임주의 이런 쪽을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사회 목적의 실현이라든가 인간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국민 중심 또는 고객 중심주의 사고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요, 정책적 이원론이 행정 내에서의 어떤 기회적 능력성을 중시한다면 정치행정 이론론은 이러한 사회적 능력성을 중시한다, 그런 시각에서요, 여기 행정의 자기 책임주의와 고객 중심주의 강조 이런 의미를 파악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이 있죠. 사이몬의 행정 행태론도 정치행정 이원론 시각이죠. 그죠? 하면 기존의 행정관리설의 정치행정 이원론과 그 다음에 사이몬의 행정 행태론에서 정치행정 이원론, 이것은 약간 구별을 해야 된단 말이죠. 하면서 기존의 행정관리설에서 이야기하는 정치행정 이원론 시각에서 행정을 하나의 집행 관리 기술로 봤잖아요. 그죠? 그러나 사이몬의 행정 행태론 정치행정 새 이원론은 바로 이러한 어떤 행정을 의사결정으로 보잖아요. 그죠?
그럼 의사결정으로 보기 때문에 가치 판단과 사실 판단이 모두 행정에 내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책 결정과 정책 집행, 정치와 행정이 모두 행정 속에 포함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가치 판단 성격이라든가 정책 결정 기능이라든가 이러한 정치 기능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행정관리설, 정치행정 이원론과 구별된다는 겁니다. 다만 행정행태론, 정치행정 새 이원론 하는 것도 아무래도 연구의 대상에서는 가치 부분이라든가 정치 부분을 좀 제외시키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두라. 행정행태설, 정치행정 새 이원론은 행정에 이러한 어떤 가치 판단 기능, 정책 결정 기능, 정치 기능을 인정은 하나 아무래도 이런 가치에 개입된 것은 주관성이 많이 내포되기 때문에 객관적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서 연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것 때문에 연구 범위가 좁아진다. 이런 생각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 해두시고요. 밑에 11번 돼 있죠. 공공재하는 것은 비경합성 돼 있죠. 그죠? 그럼 비경합성의 뜻은 뭡니까? 한 사람이 서비에 추가로 참여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죠. 그죠? 대표적인 것이 국방 서비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에서 애가 응애하고 태어났다 했을 때 추가로 국방 서비스를 소비하겠죠. 그죠? 그러나 다른 사람의 소비량에는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비경합성이죠. 그럼 이 비경합성은 달리 표현하면요, 결국은 추가적인 소비자가 있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생산 비용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추가적인 소비자로 일하는 추가적인 생산 비용, 즉 한계 비용이 0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공공재는 비배제성이 있죠. 그죠? 즉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소비 혜택에서 배제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굳이 가격을 지불하지 않아도 내가 혜택 볼 수 있는데 가격을 지불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이게 바로 무임승차의 성향에 연결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공재 속성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어떤 비경합성으로 인해서 한계 비용이 0으로 나타난다. 이런 시각이고, 그 다음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고 시장 공급이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죠. 다음 13번 갑니다. 우리가 재화의 종류라든가 서비스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그죠? 하나는 뭐가 있고요? 공공재가 있고, 그 다음에 순수 민간재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요금제가 있고 공유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금제 하는 것은 전기나 가스, 수도와 같은 자연 독점적 성격이 강한 산업들이 거기에 속하죠. 그죠? 전기나 가스 이런 것은 보통 자연 독점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 규제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국민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공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생산 공급하는 공적 공급 방식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한편 공유제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비배제성에 의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게 경합성의 속성을 띠게 되죠. 그죠? 그럼 이런 경합성의 속성을 띠게 되면은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누구나 소비할 수 있는데 소비하는 쪽쪽 그 양이 줄기 때문에 쉽게 고갈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고갈을 막기 위해서 보통 세 가지 방식이 언급되는데 첫 번째는 사유화시켜라 이거죠. 그죠? 그게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가 일일이 규제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요즘은 공동체 규범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그죠? 억제하자. 이것도 나오는 거죠. 그게 보통 세 가지 방식인데 오스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그죠? 공동체 규범 이쪽을 강조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민간재가 있는데 민간재는 시장에 있는 쌀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것은 굳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요. 그죠? 그러나 바로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계층이 분명히 우리 시장에 존재한단 말이죠. 그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가 최소한의 뭘 해야 되겠습니까? 공급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죠? 그게 바로 13번 내용에서 기본적인 수요차도 충족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영세미를 배려하는 부분적인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 하면은 이것은 민간재를 이야기하겠죠. 그죠? 그 말은 민간재는 바로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 할 수 있겠으나 이런 기본적 수요차
충족하지 못하는 계층을 위해서는 부분적인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제가 여기 한 페이지에 한 5개 정도 또는 6개 정도를 풀고 넘어가는데, 혹시 여러분들 풀다가 뭐 의문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럴 때 이제 라이브 특강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그것을 질문 올려주게 되면은 제가 2번째 시간이라든가 3번째 시간에 그것을 추가로 설명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 칠판에 판서하며 설명하면 가장 좋겠지만은 아마 판서 들어가는 순간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말로 하는데, 여러분들 그걸 잘 알아듣게 되면요, 공부가 많이 됐다는 것이고, 뭐 이것을 너무너무 알아듣기 힘들다 하게 되면 아직 공부가 조금 덜 돼 있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하시면 좋을 겁니다. 자, 그래요. 그런 생각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2번째 페이지 돼 있죠. 16번 갑니다. 우리가 여전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이 시장 실패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과 정부 실패에 대한 대응 방식, 이게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럼 시장 실패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은 대부분 잘 기억을 하더라고요. 이제 공공재의 경우는 뭐라 하겠습니까? 공적 공급이라겠죠. 그죠? 대신 불안정 경쟁하는 것은 정부 규제가 필요하고, 대신 자연 독점이라면은 정부 규제 또는 공적 공급이었습니다. 대신 외부 효과하게 되면은 좋은 것은 유도해야 될 것이고 나쁜 것은 규제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 사는 것도 정보 공개를 유도하거나 또는 강제 규제한다 했죠. 그게 시장 실패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이 되는 것이고, 대신 정부 실패한 데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은 무엇이냐 이거죠. 그럼 공적 공급한 것은 민영화시켜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공적 유도한 것은 보조금 이런 것을 삭감해야 될 것이고, 규제한 것은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걸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바로 정부 실패에 있는 것이 X 비효율성이잖아요. 그죠? 그럼 X 비효율성 하는 것은 비용이 체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용이 상승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정부의 이런 비용 상승을 줄일 수 있겠습니까? 정부의 모든 개입을 줄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X 비효율성의 경우에는 민영화라든가 보조 삭감, 규제 완화 모두 필요하겠죠. 대신 사적 목표 설정, 이것은 내부성을 의미하는데 뭐 사적인 목표, 사적인 것이니까 그냥 민영화 쪽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파생적 외부 효과가 있잖아요. 그죠? 이건 정부가 실시하는 자반 정책의 부작용인데, 뭐 보조금 주는 정책에 문제 있으면 보조금 삭감하시고, 규제적 문제 있으면 규제 완화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력의 편제, 이쪽으로 문제 발생하면 권력 간자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 말은요, 국가 권력 줄여서 민영화 가시면 될 것이고, 특히 규제 관료들의 권한이 크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좋겠다 이거죠. 이 내용은요, 단순히 논리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만이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18번 돼 있죠.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에 돼 있는데, 바로 독과점 규제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A하고 B하고 시장에 존재하는데, 바로 A가 B를 먹어버리려고 하게 되면 먹지 마라 이거잖아요. 그죠? 그 말은 둘이서 이제 존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먹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 말은 바로 시장 경쟁을 정부가 뭐 하는 겁니까? 오히려 촉진하는 거죠. 그죠? 경쟁을 증진한다 했습니다. 그래서요,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된 규제는 정부가 시장 경쟁을 뭐 하는 것이다? 오히려, 그죠? 증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한다 했으니까 잘못인 겁니다.